네, 안녕하십니까.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 플랜을 맡게 된 천재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핵심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에코델타시티는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 될 거고요. 아마 이제까지 도시 자체로서 접근했던 게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할 겁니다. 산업적인 접근은 결국은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.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차 산업혁명 의 제조나 또는 선박이나 자동차나 에너지 이런 어떤 그 근간이 되는 산업에서 점점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미래 신산업에 연결되는 그런 그 메인프레임으로 이 전이가 될 수 있고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1번지로 만드는 게 저의 앞으로의 좀 큰 포부입니다. 그래서 이 2021년까지 뭐 입주를 마치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페이스 1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좀 보고하겠습니다. 제가 좀 정리를 좀 한 게 있어서요. 일단 도시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모든 도시가 다들 문제점을 갖고 있죠. 우리가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요.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심각합니다. 부산은 지금 성장 동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일자리 감소가 되는 거고요. 결국은 성장 동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350만 되는 부산 인구가 앞으로는 이게 늘 것이냐, 이거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. 이런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자원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 변화의 시대에 따라서 외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죠.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고요.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3차 산업혁명까지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.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게 P2P입니다. 사람과 사람. 저나 이 부산이나 세종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이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제까지 소비자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나오면서 발표했던 앱스토어가 결국은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시 이 제가 이제 그리는 부분 이 스마트 시티는 이 시티 자체가 비클이 되는 거고 껍데기가 되고 자동차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. 우리는 이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. 엔진이 정말 중요하고 그 엔진이 사람이고 혁신 기술이고 혁신 기업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 도시를 만들 때 EDC는 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넣을 것이냐 여기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유니콘, 한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오기 어렵죠.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니콘 하나가 나오면 그 유니콘 하나가 결국은 중소, 중견 기업 10개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과 좀 다르죠. 큰 기업들이 공장을 하나 더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모든 게 자동화되고 컴퓨터가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을 이미 대체를 했습니다. 기존의 제조 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실리콘밸리나 런던에서 나왔었던 이런 신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산업이나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. 그 중간에 누가 이거를 하느냐? 새로운 사람들,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이 따로 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아마 저희 옛날 그 어머님들, 부모님들 세대는 이 평균 연령이 수명이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도래를 할 거고요. 그다음 전 세계 인구가 곧 있으면 90억, 100억에 이르죠. 결국은 이런 이 기후의 변화가 이 도시를 다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
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럼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느냐? 다 아시다시피 유시티는요 공급자 중심입니다. 결국은 아파트를 만들고 상가를 만들고 이러면서 분양해서 파는 거죠. 스마트 시티는 언제 생기냐면 분양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스마트 시티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 시티의 숫자도 시작을 못한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양 사업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도시를 변화 발전시키고 이 도시에 엔진을 걸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도시는 그래서 유기적이고요.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도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도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여기서 결국은 생산성이 나오고 가치 경쟁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마트시티를 많이 하고 있고요. 스마트시티에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이 때가 이제 유럽이죠. 유럽도 있고 북미도 있습니다. 여기는 기존의 도시를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격을 효율적으로 맞춰주고 행복도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아시아의 최근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사우디, UAE 같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갖지 못했던 어떤 산업의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사실 두 개를 다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EDC의 이런 산업적인 측면도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산이 이제 EDC 옆에 부산이 있고 옆에 창원이 있고 있는데요. 사실 이 동남권 이 해안 벨트가 인구가 700만이 되는 거대 도시군입니다. 예, 유럽도 그렇고요. 거의 다른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메가시티가 가장 큰 지금 앞으로의 트렌드이자 전략적인 목표인데 여기에 가시면은 아시겠지만 위에 신공항이 있고요. 김해 신공항이 있고 밑에 물류 신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창원이나 울산에 모든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. 이 말은 뭐냐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라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한, 훨씬 더 유리한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이 EDC의 핵심 가치, 비전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과 자연과 기술이 한데 어울려서 미리 5년, 10년 이후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어떤 비전을 잡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당연히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 깔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. 그래서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3대 특화 전략과 7대 핵심 컨텐츠를 지금 한번 짜봤습니다.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는 쭉 있을 텐데요. 여기가 결국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델타 시티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 전진 기지가 될 거고 이 말은 이 세 가지 특화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산업 생태계를 담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.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축약해서 얘기하면 스마트 테크시티가 되는 거고 영국의 테크시티를 스마트하게 진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진행됐었던 테크시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스마트시티로 지금 가져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친환경 물 수변 도시의 어떤 장점을 잘 살리겠다. 우리는 사실 4대강도 있고 바다도 있죠. 물이 정말 많은 나라인데 이 물을 제대로 활용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입니다. 물이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물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도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디지털을 통해서 모두가 미리 도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보고 상상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디지털 시티를 만들어 볼 거고요. 그리고 이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세종시가 발표했던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. 뭐 스마트 트램이라는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시티 토큰 같은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마음껏 될 수 있게끔 할 거고요. 이 어떤 그 산업형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규제입니다. 그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규제가 거의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포괄적인 규제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전제 조건을 깐 게 바로 EDC입니다.
이 규제를 또 넘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 어떤 혁신 기업이나 또는 혁신가들이 이 도시에 들어올 것이냐, 국내외를 다 아울러서 저희가 유치를 할 거고요.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해외에서 제일 그래도 유명한 큰 기업들을 이디스에 유치를 하고, 더불어서 R&D라든지 또는 이제 잠재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을 많이 유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유니콘이 될 수 있느냐?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.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공유형 공장보다는 오픈형이 된 어떤 오픈 팩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기존의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누구든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팩토리 시스템을 만들어서,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을 어떤 그런 위험도를 줄여주면서 이들이 해외 또는 국내 다른 스마트시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던져주고자 하고 있습니다. 에코델타시티는 철저하게 3D 맵 기반으로 이제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. 시민하고 전문가가 미리 체험할 수 있는,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진행되는 게 스마트시티 1번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부산에 내려가서 계속 주기적으로 부산 시민들,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전문가, 기업들을 같이 모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내는, 결국은 2021년까지 그런 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뭉치고요. 그 다음에 입지 이후에는 리빙랩이나 또는 교차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도시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7대 핵심 콘텐츠로 가장 중요한 게 R&D 플러그인 시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. 기존에 있는 R&D가, 우리나라가 사실 R&D 예산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. 전 세계 1위인데 이 R&D가 R&D로 끝나는 게 아니고, R&D가 결국은 IP로 성장을 하고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결국은 산업화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에코델타시티를 만들 생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. 사실 데이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, 데이터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데이터를 얻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환경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또는 교통 안전, 문화, 생활, 이 모든 전반에 관련된 시민들이 직접 이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순환적으로 혁신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결국은 2021년까지는요, EDC 사업에서는 이 시행 사업자인 K워터와 MP가 공동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사업 시행을 거쳐서 2021년 말에 입주를 일단 예정을 하고 있고요. 그 이후에는 관리 체계를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어떤 그 민간 기업이 됐던 투자 기업이 됐던 또는 국내 뭐 지자체, 중앙 정부, 당연히 부산시는 껴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주체들을 같이 넣는 컨소시엄 방법으로 지속 발전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사업 운영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EDC를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. 싱가포르 정부가 사실 EDC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이 아닌 그런 국가 도시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. 하지만 부산 EDC가 비욘드 싱가포르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MP가 그 부분에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